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 아니라면 그 사람 다음으로 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무개요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하게 돼? 왜냐면은 그 수상자리 물러내는 양반이 청구한 사람 누구냐면은 자기가 조금 전에 자기 원수라고 했었던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또 추천한.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아니 그 아들을 어떻게 지금 추천을 정말 이제는 가문끼리의 원수가 되는데 그런데 가문끼리의 원수 아들을 어떻게 하니까 그 추천한 그 수상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평무사하고 지금 부편부당하고 그렇게 자기 직장 생활할 사람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훌륭하게 자기의 그 직을 갖다가 잘 감당할 수 있고 발휘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밸류 트리오 잘 실현할 사람입니다. 창조가치 잘 해결하고 잘 발휘하고 정말 창조가치 잘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체험가치를 잘 실현을 시키죠.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고난을 정말 긍지 있게 정말 훌륭한 자세로 그 고난을 잘 참아내는 그런 사람 갖다가 있으니까 난 이거 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불편부당하고 공정무사한 그런 삶을 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황제 되시는 양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 수상자리에 물려낸 양반이 죽을 때까지 잘 황제가 관계를 잘 양반들이 잘 하시면서 그분이 비록 자기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은퇴 생활을 정년퇴직인지 하여튼 은퇴 생활을 퇴직 생활을 퇴직자 생활을 하실 때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귀려서 듣고 큰 참고를 했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 겸해라고 할 수가 있게 이 겸해의 이 가장 요즘 자기 적이죠. 원수. 이 원수를 훌륭한 사람에게는 훌륭함에 맞게끔 대우를 해주고 해주는 것이죠. 그게 겸해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통찰이 왔을 때는 그렇다. 저스티스를 수행하는 그런 내가 삶을 했을 때에는 의미와 가치가 가득 차고 정말 밸류 트리오를 잘하면서 막 창조적으로 기여를 하는 삶이 있대. 그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생활, 그 좋은 생활, 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불의하고 편제를 하는데 의미와 가치가 충족한 게 아니라 불의한 생활을 할 때는 꼭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전번에 알려드렸습니다. 양심의 가치, 죄의식이 있으십니다. 그 여기에 불의한 생활하면 이렇게 되면요, 양심 가치, 이게 뭐였습니까? 죄의식, 수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뇌가 생겨요. 마음이 편안치 않으니까 자꾸 고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번뇌. 정말 번뇌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 있겠죠. 당장은 성취한 것 같겠죠. 그런데 좀 길게 보면, 당장은 자신이 편파절사 유편유다합니다. 우리 전번에 얘기했던 도적 같은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막 사람의 간을 그래서 막 회쳐 먹으면서 이거 정말 맛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다른 사람의 간이 뭐 사람 간이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서 꺼내봐도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이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간이라고 해서 그거 막 딱 해가지고 막 참기름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먹으면서
자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에 대해서 막 그거를 장기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막 껄껄거리면서 막 자신 막 용맹인 것처럼 뭐 큰 승리감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안 편했겠냐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건설을 했습니다. 직접 맨 처음에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가 대단히 그 늪지대인데요. 그 늪지대이고 냄새도 많이 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늪지대에 있고 그 토양이 아주 지금으로 보면 정말 안 좋은 토양이에요. 그 토양이 있는 데다가 이제 아우슈비츠를 건설하라고 명령을 받으니까 이제 아우슈비츠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약 2년 가량의 그것을 했습니다. 네, 하고 나가지고는 났는데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매일매일 혹은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괴로운 임무였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포로들 되시는 분들, 남녀노소 된 분들이죠. 그 포로 되시는 분들이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가스실로 가면은 그 가스실에 있는데 그 가스실에 문이 있습니다. 네, 이 가스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만한 창문이 하나 달렸습니다. 물론 이 창문은 밖에서 이제 안을 딱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기는 물론 다 막혀있기 때문에 가스는 안 씁니다. 그래서 가스실에다가 딱 넣고 나가지고 가스를 갖다가 딱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뭐 아비규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떠냐면은 딱 독가스가 팍 나올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몰려온답니다. 이 창가 쪽으로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거기에 이 손자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엄청난 이제 자지러지고 경악할 만한 이제 고통이 일어나니까 막 이거를 지금 막 긁고 해가지고 여기에 벽이 다 손자국이 다 나 있는 데는 딱인데 이 장면을 루돌프 헤스 소장은 꼭 봐야 됐습니다. 이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가스실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옷을 갖다가 다 벗어두고 옷걸이 갖다 벗어가지고 옷을 다 벗은 채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광경 그리고 집행하는 모든 광경을 소장은 꼭 해야 됐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소장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돼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소장이 꼭 이거를 보고 집행하는 데에 참관을 꼭 해야만이 뭐냐면은 기강이 안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그거를 안 보고 괴로워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했던 사람들이 기강이 흐트러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갖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스트 소장이 이런 자기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집필을 했었던 자신의 회고록을 쓰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 시찰을 하러 왔었던 그 나치의 최고 상층부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나치 최고의 상층부, 그러니까 그 히틀러하고의 아주 순회 그룹을 꽉 이루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이 가스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처형 장면 갖다 보고 나더니 이구동성으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라면은 나는 이런 임무는 정말 감당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나을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뇌부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책을 구상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왔냐?
가스실에서의 형 집행, 형도 아닙니다. 가스실에서 그냥 사육을 하게 되는 그 날에는 저녁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식사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가스실에 집행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그 집행을 해서 참가했었던 그 부하들이 회사소장에게 우리가 도대체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와 같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막 그들도 이 참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올라와 가지고 하소연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죠. 바로 최고 책임자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수소장은 얼굴이 완전 철판이 딱 깔고 나가는 일절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거기에 동조라든가 거기 동정심에 같이 동정심도 일으키려고 하는 걸 꽉 눌렀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면 동정, 연민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유혹이 그들 편에서는 그게 유혹입니다. 이거 졌다가는 그냥 위에서 날벼락을 꽝 맞게 되니까 그냥 얼굴에 완전히 그냥 철판 딱 된 표정을 두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지를 않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런 일들을 딱 버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집에 와서는 자기 집에 그 말을 갖다가 길렀는데 그 말을 타고 막 미친 듯이 달렸다 그럽니다. 그 아우슈비츠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뇌와 번뇌, 죄의식, 양심 같은 거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양심의 동물입니다. 양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시시낙낙거리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양심이고 여기에 가책을 하게 되는 고뇌와 번뇌. 아니 이런 삶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실존적 증거.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당장은 편하죠. 거기에 딱 가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로들을 막 처형하는데 앞장서고 막 나가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포상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군무만 잘하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그 최전선 지대에서 싸우는데 그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만약에 여기서 근무의 태만이 왔다가는 말이야 바로 그냥 러시아에 있는 그 전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최전선하고 연합국의 최전선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것이죠. 자기들 편에서는 개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안 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맞서 막 뭘 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바로 무의미하고 무가치 한 생활. 소장님,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 이 얘기겠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강력한 편파적인 생활. 나는 나치당이니까 나치당으로서의 나는 난 나치당이니까 난 나치 친이 되니까 오로지 나는 나치 친이야. 나는 나치당도 이거는 죽어도 나치 친이대를 위해서 주고 살아도 나치 친이대를 위해서 산다. 정말 유편유당한 생활, 부정유산, 오로지 그냥 정의가 없이 그냥 공정함이 없이 오로지 사리를 위해서 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근엄하게 철판을 깔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는 끌어올리는 거의 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가 폭발할 것 같답니다. 그 가스실의 가스실 그 집행에 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평불당한 생활하고 공정무사한 생활하고 이렇게 나갈 때는 이게 저희지 저스티스 이 법의 생활인데요. 여기 살 때는 이건 의미가 진짜 떳하죠. 네. 그건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죠. 양심이 이 공병무상은 양심에 가득 차 있는 의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삶, 양심에 충실한 삶. 혹은 또 다이몬,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 항상 그런 다이몬이 근데 실용적인 어떤 그런 나는 꼭 거기에는 하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뭐 할 때 하지 말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충실히 따랐던 삶. 그 중에서도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소에 가가지고 자신이 거기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양심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양심에 충실한 그런 말을 제가 딱 하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그 다이몬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약을 들 때에 그 사약을 드는 그것도 들려고 하는데 하지 말으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양심에 충실히 따라서 삶을 사는 나는 떳떳하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도 난 이대로 나는 떳떳하고 내가 죽어서도 이건 나 소크라테스야. 죽어서도 내가 소크라테스야. 내가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나의 그 영혼의 활동 이런 그 미덕에 가까운 미덕에 일치하는 이런 나의 영혼의 활동을 내가 하니까 여기서 발언도 하고 내가 뭐 변론도 하고 나의 철학과 나의 소신을 나는 다 지켜나가고 아니면 아니다고. 너 잡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오게 되는 유편이다. 그 자신의 친구라고 자기의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또 이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든 또 자신이 제자가 아니든 어떤 사람인 간에 자기 자신을 정말 알 수 있도록 꼭 자기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꼭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든지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성찰해 주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신임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그 철학 이걸 위해 가지고 자기 신임을 했죠. 자기 신임을 하고 거기 또 어떤 그 다이몬에 대해서 신임을 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또 했습니다. 떳떳하게. 이런 삶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이 보면은 이 가치가 충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편파적인 생활하고 유편유당하자는 게 부정주사한 이러한 정말